안녕하세요. 강북연세병원 병원장 최유왕입니다. 저는 무릎과 고관절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꼭 찾아와 주세요. 이제 보통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제 우리 엉치 쪽으로부터 아프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게 되고요. 우리가 특히 양반다리 같은 자세를 했을 때 한쪽은 다 내려가는데 한쪽이 잘 안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척추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랑 고관절의 질환이 있을 때랑 증상이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움직일 때가 좀 더 많이 아프고 어떤 특정 자세로 있을 때 아픈 분들은 척추 쪽에 더 가깝고요. 움직일 때만 아픈 경우에는 보통 고관절 자체에 어떤 질환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의사들도 이거를 감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꼭 이 척추 문제 있을 때 치료를 받다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고관절 선생님을 꼭 만나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엑스레이를 촬영하시고 그리고 나서 환자를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환자는 문진을 했을 때 환자분이 어떤 자세를 할 때 아프거나 뭐 계단 올라갈 때 더 아프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첫발 내디딜 때 아파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고관절 쪽의 질환을 조금 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가만히 있거나 특정 자세에서 다리가 저린다든지 그쪽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척추를 좀 더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사들도 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정밀한 검사, 예를 들어서 MRI라든지 그런 걸 하셔서 같이 좀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거는요, 이제 고관절 주변에 이제 점액낭염이나 우리 어떤 석회성 건염 같은 게 좀 제일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좀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데 오래 앉아 있거나 좌식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좌골 쪽에 어떤 점액낭이라고 해서 물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쿠션 역할들을 해주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다 보면 거기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운동을 하거나 어떤 손상이 근육이나 인대 쪽에 일어나게 되면서 만성적으로 갈 경우는 이제 석회가 생기면서 통증이 좀 유발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로 우리가 나을 수가 있게 되고요. 심각한 질환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무혈성 괴사가 가장 많습니다. 뭐 알코올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한 50%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 무혈성 괴사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자체에 대퇴 골두로 가는 혈행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단지 두 개의 혈관으로만 이어지는데 하나의 혈관이 막혔을 때 그게 괴사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오는 경우가 보통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쪽이 오면 반대쪽도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보통 뼈에 심장마비가 온 듯이 이제 뼈에 어떤 심장마비처럼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뼈가 괴사가 되는 거죠. 보통 일주일에 뭐 7병에서 뭐 14병까지도 마시는 분들, 그런 거를 한 20년 동안 하신 분들은 이런 골 괴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병원에 처음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문진하고 검진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만약에 심하지 않은 질환, 아까 전에 말씀했던 뭐 점액낭염이라든지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나 주사, 체외 충격파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증상이 골괴사나 관절염 같은 소견이 보일 경우에는 이게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MRI를 촬영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50에서 60% 정도의 환자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허리 문제하고 고관절 문제가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있을 경우에는 특히나 더 감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척추하고 고관절을 협업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진료를 보기 때문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 척추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연락을 하면서 그리고 엑스레이랑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이제 고관절이 아무래도 병의 빈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수 의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고관절 선생님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와서 수술하는 게 아무래도 고관절 자체는 좀 고난이도이고
어떤 출혈도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피하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고관절만 전문으로 보는 이 관절 전문 병원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발생하는 고관절염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렸을 때 탈골이라든지 아니면 LCP라고 해서 이제 그 성장판에 어떤 골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단이 안 되고 노년이 되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을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서 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리 스크리닝을 하고 거기를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열고 하는 수술보다는 우리가 이제 상처를 한 3군데 정도만 내고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간단하고요. 하지만 이게 고관절 자체가 무릎이라든지 어깨라든지보다는 더 깊은 조직에 있기 때문에 근육을 많이 뚫고 들어가야 돼서 그리고 이제 고관절은 굉장히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벌려주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숙련도가 굉장히 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진통 소염제라든지 이제 약물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어떤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 중에서는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직 수복을 위해서 뭐 콜라겐 주사라든지 프롤로 주사 같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외 충격파라고 해서 이제 음파를 사용한 치료 방법이신데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고관절 주변에 어떤 손상이 있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점액성 남령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약물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가끔씩 이제 만성으로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하고 체외 충격파까지 하게 되고요.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때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인대 쪽 부분을 석회를 긁어내주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열성 괴사도 이제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체외 충격파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천공 수술이라고 그것도 수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뼈에다가 구멍을 내서 우리가 안쪽에서 넣어서 혈액이 다시 좀 통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데 요즘은 치료 성공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번 시도해보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 뭐 뼈 이식을 해서 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해주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관절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인공관절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리고 골절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경부골절이 되고 나서 이것들이 발견이 늦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골괴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골절에 대한 수술보다는 반치환 수술이라든지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퇴골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비구의 변형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기의 어떤 기준이 뼈의 어떤 변형을 우리가 하는데 괴사가 되면은 이제 뼈가 약해지면서 주저앉게 됩니다. 이제 주저앉게 되면 통증이 극심해지면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인공관절이 예전에는 이제 수명이 좀 짧았어요. 우리가 이제 금속 폴리에틸렌 재질들의 어떤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수명이 좀 단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늦게 하자고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세라믹 대 세라믹을 사용하면서 특히 이제 4세대 세라믹을 사용하게 되면서 평균 수명을 뭐 25년, 30년 가까이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 보니 조금 젊은 환자분들한테서도 인공관절 수술을 편안하게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바로 튀어나와 있는 뼈이고 이제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인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릎 쪽에서는 이제 좀 인대들 좀 더 얇아지고 그러는데 고관절 자체에서는 근육도 굉장히 두껍고 주변 근육이나 인대들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어떤 회복은 심지어 무릎보다도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혈대를 사용해서 이제 출혈이라든지 그런 걸 막을 수 없으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술의 위험성은 좀 더 높다 할지라도 수술을 잘 하는 경우에는
보통 수술 시간이 뭐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이제 끝낼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무수혈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혈이 좀 덜 되고 그리고 이제 수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도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관절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다른 인공관절은 다르게 이게 첫째는 좀 탈골에 대한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수술 후에 어떤 처치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는 사람이랑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최소 침수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방으로도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탈골률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후 외축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탈골률이 좀 높다고 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요즘 저 같은 경우 뭐 어느 쪽을 사용하든지 간에 관절낭을 다시 꼬매주기 때문에 탈골률은 굉장히 낮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 깊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살리면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했을 때는 어떤 다른 합병증들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동반할 수 있어서 좀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찾아서 하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양 사회에서의 어떤 좌식 생활은 좀 편안함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고관절의 어떤 범위를 극단적으로 좀 하면서 비구순이라든지 주변 인대를 손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좌식 생활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고관절 주변의 운동들을 우리가 이제 평지 걷기라든지 뭐 자전거가 또 이제 특별히 이제 관절 운동을 하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이제 고관절 질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엉치나 고관절 주변이 아팠을 때는 고관절이라고 무조건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척추랑도 감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척추와 고관절을 같이 볼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관절은 의사들끼리도 이 과연 고관절이 원인인지 허리가 원인인지를 감별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고관절을 좀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을 꼭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병을 엑스레이상에서 괜찮다고 해서 무조건 다 괜찮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MRI를 촬영해야 되는 빈도가 좀 높아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조기 진단이 그래도 내 온전한 관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